캐나다 밴쿠버의 한 공원에서 진돗개를 키우는 캐나다인과 시바견을 키우는 일본인이 언성을 높이며 다투고 있습니다. 대체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100% 실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다니엘 리라고 합니다. 올해로 38살이고 한국계 캐나다인이죠. 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년 전 한국을 여행한 후 진돗개의 충성심에 완전히 매료되어 귀국하자마자 밴쿠버에 있는 한 보호소에서 설이라는 백색 진돗개를 입양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특별한 견종이에요. 한국의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명견이죠. 특히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그 어떤 개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한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변하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거든요. 설이는 처음부터 남달랐습니다. 배변 훈련도 단 3일 만에 완벽하게 익혔고 낯선 환경에도 하루 만에 적응했어요. 무엇보다 사람 말을 깊이 이해하는 듯한 그 눈빛,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였죠. 진돗개의 지능은 정말 놀라워요. 기억력이 탁월해서 한번 배운 건 절대 잊지 않습니다. 특히 설이의 위풍당당한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하얀 털에 꼿꼿하게 세운 귀, 말려 올라간 꼬리,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길을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돌아보며 감탄했죠. 와, 저게 정말 멋있다. 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진돗개는 또한 놀라운 기억력을 자랑합니다. 설이는 산책 코스를 단 며칠 만에 완벽하게 암기했고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과 냄새까지 모두 기억했어요. 심지어 6개월 전에 한 번 본 사람도 알아볼 정도였죠. 매일 저녁 7시 저희는 스탠리 파크에서 산책을 했습니다. 설이는 항상 제 왼편에서 조용히 걸었고 다른 개들에게 짖거나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었어요. 진돗개 특유의 침착함과 품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죠. 정말 자랑스러운 내 아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에서 작은 체구의 갈색개가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일본의 전통견, 시바견이었어요. 개 주인은 또래로 보이는 일본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을 걸어왔죠. 진돗개인가요? 정말 보기 드문 개네요. 저도 반갑게 인사를 건넸고 그는 자신을 히로시 다카하라, 일본에서 이민 온 건축 디자이너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시바견 이름은 무사시. 3대째 시바견을 키워온 집안이라며 자랑을 했어요. 시바견은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견종 중 하나입니다. 무려 3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죠. 일본 고대 무사들이 곁에 두던 충직한 개예요. 특히 무사시는 정말 특별한 아이입니다. 주인 외에는 경계심이 매우 강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일본 무사 정신을 그대로 보여주죠. 히로시는 계속해서 시바견을 자랑했습니다. 시바견의 시바는 작은 나무라는 뜻인데 이는 시바견이 작지만 강인한 정신력을 가졌다는 의미예요. 무사시를 보세요. 저 당당한 자세와 용맹스러운 눈빛. 일본 전통 문화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저도 지지 않고 설이를 소개했죠. 설이는 진돗개입니다.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이에요. 진돗개는 단순히 개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상징 그 자체죠. 특히 충성심은 세계 어떤 견종도 따라올 수 없어요. 주인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 그런 개입니다. 히로시가 눈을 번뜩였습니다. 그렇다면 시바견과 비교해 볼 만하네요. 시바견은 충성심뿐만 아니라 독립성과 지혜까지 겸비했거든요. 무사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시바견은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견종이에요. 설이를 보세요. 저 위풍당당한 모습과 침착함. 진돗개는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 고유의 견종으로 그 기품과 우아함은 다른 어떤 개와도 비교할 수 없어요. 게다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죠. 두 사람은 점점 열띤자랑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히로시가 말했습니다. 무사시는 일본 전통 훈련법으로 키워졌어요. 일본의 와 정신, 즉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훈련을 받았죠. 그래서 상황 판단력이 뛰어나고 필요할 때만 행동해요. 진돗개는 한국의 정문화가 담겨 있어요. 한 번 주인으로 인정하면 평생 변하지 않는 깊은 애정과 충성을 보여주죠. 설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진돗개는 주인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영특한 개예요.
두 개는 서로 조심스레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우리는 점점 반려견 이야기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 회사에서 긴급한 이메일이 왔고 저는 잠시 서리에게서 눈을 뗐습니다. 히로시도 그 순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죠. 와컹. 깜짝 놀란 저는 고개를 들었고 믿기지 않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무사시가 서리의 목덜미를 물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무사시. 그만해. 히로시가 외쳤고 저도 달려가 서리를 떼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서리의 반응이었어요. 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반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파하며 낑낑댔을 뿐이었죠.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격이에요. 먼저 공격하지 않는 고귀한 성품 말입니다. 10초 정도 후에야 두 개를 떨어뜨릴 수 있었고 서리는 하얀 털 사이로 선명한 상처를 안고 제 뒤로 숨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무사시에게 짖거나 공격하지 않았어요. 저는 당연히 히로시가 사과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시바견은 원래 경계심이 강한 견종입니다. 아마 진돗개 쪽에서 뭔가 위협적인 신호를 보냈을 거예요.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히로시는 태연하게 계속했어요. 시바견은 매우 예민한 견종이거든요. 무사시가 갑자기 공격한 건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진돗개가 먼저 도발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발이라니요? 서리는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무슨 도발을 했다는 거죠? 당신 개가 갑자기 물어뜯었잖아요. 하지만 개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신호들을 주고받거든요. 무사시는 3대째 일본 전통 방식으로 훈련받은 개라서 절대 이유 없이 공격하지 않아요. 분명 진돗개 쪽에서 뭔가 잘못된 신호를 보냈을 겁니다. 히로시의 뻔뻔한 태도에 저는 더욱 분노했어요. 심지어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계속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게다가 시바견은 일본 무사 정신을 계승한 견종이에요.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 방위였을 수도 있죠. 진돗개도 원래 사냥개 아니었나요? 본능적으로 공격적인 성향이 있을 텐데요. 정당 방위라고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리가 언제 공격했다는 거예요? 증거라도 있나요? 증거요? 결과가 증거 아닌가요? 무사시가 반응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시바견은 매우 지능적인 견종이라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거든요. 이때부터 갈등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번졌습니다. 히로시의 태도에서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졌거든요. 사실 일본의 개 훈련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해요. 정밀하고 체계적인 훈련 방식 때문에 일본 견종들은 세계 어디서나 인정받죠. 시바견 같은 경우는 이미 서구권에서도 최고급 견종으로 인정받고 있고요. 저는 이 말에 완전히 열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진돗개는 한국의 천연기념물이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견인데 마치 일본 개만 잘 훈련된 것처럼 말하는 거네요. 아, 그런 뜻이 아니라. 히로시가 시치미를 뗐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은근한 우월감이 느껴졌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일본은 전통적으로 동물 훈련에 대한 깊은 철학이 있거든요. 특히 무사시대부터 내려온 훈련법은 서구의 현대 훈련법보다도 우수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그럼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한국의 진돗개 훈련 문화도 수천 년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오래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 모르시나요? 히로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은 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정적으로 나오시는 건 좀. 감정적이라고요? 당신이 먼저 일본이 우수하다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감정적이라니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은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일본의 정밀함과 완벽주의는 개 훈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그럼 한국 문화는 객관적으로 열등하다는 말인가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그런 뜻이 아니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문화가 서구권에서 더 인정받고 있는 건 사실 아닌가요? 시바견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서구권에서 인정받는다고 더 우수한 건가요? 그럼 진돗개가 한국 천연기념물인 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히로시는 계속해서 일본의 우수성을 강조했고 마치 한국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들을 이어갔어요.
아니, 일본이 한국보다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더 알려진 거잖아요. 이건 단순한 사실이에요. 먼저 받아들였다고 더 우수한 건가요? 그리고 한국이 언제부터 일본보다 뒤처졌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뒤처졌다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인정해야죠. 일본 문화는 이미 세계적으로 브랜드화되어 있어요. 스시, 사케, 시바견 이런 것들은 이미 글로벌 스탠다드잖아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요즘 한류가 얼마나 인기인지 아세요? 어쨌든 진돗개 쪽에서도 뭔가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또 그 소리네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현지인들, 다른 아시아계 이민자들까지 저희 싸움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캐나다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저는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개가 아무 이유 없이 제 개를 공격했는데 사과하려 하지 않아요. 히로시도 맞받아쳤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 개가 그렇게 반응한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진돗개가 얼마나 온순한 개인지 모르시나 봐요. 절대 먼저 공격하지 않는 개라고요. 시바견도 마찬가지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는 절대 공격하지 않거든요. 그럼 정당한 이유가 뭔데요? 서리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개들만이 아는 신호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한국인들은 너무 감정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이라고요? 당신이 먼저 우리 문화를 무시했잖아요. 무시한 게 아니라 현실을 말한 거예요. 이때 공원 관리인이 나타났습니다. 중년의 캐나다인이었는데 상황을 파악한 후 제안했어요. 저기 CCTV 카메라가 있네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영상을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히로시는 잠시 망설였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관리소로 가서 CCTV를 함께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화질은 선명했고 그 장면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어요. 영상 속에서 서리는 정말 얌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도 흔들지 않고 무사시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반면 무사시는 갑자기 서리에게 달려가더니 목덜미를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 이유도 전조 증상도 없이 갑작스러운 공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서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물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절대 반격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파하며 낑낑댔을 뿐이었습니다. 진돗개 특유의 품격과 인내심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었죠. 영상을 본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감탄했어요. 와, 저 하얀 개 정말 얌전하네요. 반격하지 않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고귀한 개네요. 히로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으로는 개들 사이의 미묘한 신호를 다 알 수 없잖아요. 분명 뭔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이 영상을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리가 완전히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그건 향이나 다른 요소들이 있었지 않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히로시의 변명에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뻔뻔한 태도였거든요. 결국 히로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사과는 정말 성의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만 이런 일은 개를 키우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치료비는 반반 부담하는 게 어떨까요? 반반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개가 일방적으로 공격했는데 왜 반반이에요? 하지만 개 싸움은 항상 양쪽에 책임이 있다고 하잖아요. 완전히 제 잘못만은 아닐 거예요. 이 순간 저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CCTV 영상까지 확인했는데도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히로시의 태도에 분노가 폭발했어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증거까지 나왔는데도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증거라고 해도 개들의 심리까지는 알 수 없잖아요. 시바견은 정말 예민한 견종이라서. 또 그 소리네요. 도대체 언제까지 변명할 거예요? 히로시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감정적이에요? 좀 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또 한국인들이라고 일반화하네요. 정말 일본인답네요. 일본인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편견 아닌가요? 편견이요? 당신이 먼저 한국인들이 감정적이라고 편견을 보였잖아요. 갈등은 다시 한번 격화되었고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상황이 심각해지자 공원 관리인이 중재에 나섰습니다.
두 분 다 진정하세요. 여기는 공공장소예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 언성을 높였어요. 일본인들은 항상 이래요. 잘못해놓고도 끝까지 인정하지 않죠. 그건 편견이에요.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서 말하는 거라고요. 사실이라고요? CCTV에 다 나왔는데 무슨 사실이 더 필요해요? 영상만으로는 모든 걸 알 수 없어요. 걔들만의 신호가 있다고요? 신호요? 그럼 그 신호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히로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에 주변 사람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결국 서리를 동물병원에 데려가야 했습니다.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서 봉합수술이 필요했어요. 히로시는 마지못해 따라왔지만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중요한 부위는 다치지 않았지만 상처가 꽤 깊네요. 봉합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2-3주 정도 걸릴 거예요. 치료비는 총 400캐나다 달러가 나왔습니다. 히로시는 마지못해 지갑을 꺼냈지만 여전히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어요. 400달러라니. 좀 비싸네요. 정말 이런 치료가 다 필요한 건가요? 수의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상처를 방치하면 감염될 수 있어요. 필수적인 치료입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히로시가 마지못해 말했어요. 오늘 일은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무사시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라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변명하시는 거예요? CCTV까지 봤잖아요. 걔들 사이에는 사람이 모르는 일들이 많아서. 좋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어차피 치료비도 내셨으니까요. 하지만 히로시는 계속 중얼거렸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시바견은 정말 온순한 견종인데. 수술이 끝나고 서리가 나왔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리가 히로시에게 다가가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상처 때문에 아직 힘들어하면서도 말이죠. 히로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다가오네요? 수의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정말 온순한 견종이에요. 심지어 자신을 해친 상대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죠. 정말 대단한 개예요. 그 순간 히로시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안함이 드러났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너무 뻔뻔했네요. 이런 착한 개에게 무사시가. 저도 서리의 모습을 보며 울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서리가 너무 기특했어요. 서리는 원래 이런 아이예요. 누구에게도 원한을 품지 않죠. 이게 바로 진돗개의 품격입니다. 히로시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무사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건데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이제서야 진짜 사과네요. 그리고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한 말들도 정말 죄송해요. 너무 무례했습니다. 진돗개를 보니 한국의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 것 같아요. 이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조금 풀렸어요. 일본 문화도 훌륭하죠. 다만 서로 비교하면서 우열을 가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너무 좁은 시각으로 생각했네요. 그 이후로 히로시는 정말 많이 변했어요. 무사시와 함께 전문 훈련사에게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리의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서리 상처는 어때요? 많이 나아졌나요? 네, 다행히 빨리 회복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무사시도 요즘 훈련받고 있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려고요. 히로시는 또한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돗개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한국의 전통개 훈련법도 궁금하고요. 그럼 다음에 서리와 함께 산책할 때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몇 주 후 서리가 완전히 회복되었을 때 우리는 다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무사시도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훈련을 받은 덕분인지 훨씬 차분해졌죠. 두 개가 다시 만났을 때 무사시는 조심스럽게 서리에게 다가가서 냄새를 맡았어요. 서리도 꼬리를 흔들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와, 정말 신기하네요. 서리가 무사시를 전혀 경계하지 않아요. 진돗개는 정말 마음이 넓은 견종이에요. 한번 용서하면 끝까지 기억해요. 히로시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무사시도 서리에게서 많은 걸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을 통해 저희 둘 다 많은 걸 배웠습니다. 히로시는 자신의 편견과 문화적 우월감을 반성했고, 저도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부분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다니엘 씨, 이번 일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됐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제가 너무 뻔뻔했죠. 히로시는 이후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던 예전 태도를 완전히 버렸어요. 대신 한국 문화에 대해 진심으로 배우려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매주 한 번씩은 함께 산책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죠. 히로시는 한국 음식도 좋아하게 되었고, 저는 일본 문화의 세밀함에 감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서리와 무사시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는 게 가장 기뻐요. 서리 덕분에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무사시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차분해졌고 다른 개들과도 잘 어울려요. 어느 날 히로시가 말했어요. 다니엘 씨, 저 때문에 서리가 다쳤는데도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진돗개처럼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결국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개들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단순한 개 싸움으로 시작된 일이 문화적 갈등까지 번졌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우정으로 발전했습니다. 진돗개 서리의 놀라운 품격과 관용은 정말 감동적이었죠. 자신을 해친 상대마저 용서하는 그 마음은 우리 인간이 배워야 할 덕목이 아닐까 싶어요. 또한 이 사건을 통해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고 갈등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지도 배웠습니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귀여운 반려동물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과 배려, 그리고 다른 문화에 대한 존중까지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진돗개의 충성심과 품격, 그리고 CCTV라는 객관적 진실 앞에서의 반성과 화해.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특히 히로시의 변화 과정을 보면서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지만 인정하고 반성할 줄 아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서리와 무사시가 지금도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동물들이 오히려 우리 인간보다 더 관대하고 현명한 것 같기도 해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